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린도알람 한상재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24년 4월 20일 아침이죠. 인도네시아 정부는 엘니뇨 때문에 농사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상기온 때문에 사과 재배가 안 된다고 말하죠. 그렇다면요, 엘니뇨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정말 그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농사법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이 있으면은 엘니뇨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나라 뉴스를 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이재명을 만나겠다고 했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선거를 해놓고 이제야 만나야 되느냐 안 만나야 되느냐 하는 그런 논쟁을 벌인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두고요, 이서부화에서는요, 팔려가는 당나귀가 아니냐 하고 비꼬고 있습니다.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만 팔려가는 그 당나귀를 물에다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주의해야죠. 그건 다 남의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정을 내린 거니까 그대로 밀고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건 우리나라 정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만큼이나 역동적으로 가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치권 뉴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토픽을 보면요, 붉은 노을 같은 아주 김종필 총리가 말했던 저녁 노을, 물들이는 저녁 노을 같은 슬라웨시의 루앙 화산 폭발 사진이 크게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사들에게 정의를 요구하는 뉴스가 토픽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화산 폭발 소식을 보면요, 이 화산의 위치는요, 우리하고 상당한 거리에 있는 북부 슬라웨시의 최북단, 그러니까 민다나오, 필리핀의 민다나오 밑에 있는 작은 섬들이 모인 시따라라고 하는 군인데요. 여기에 있는 군웅 루앙이라고 하는 이 화산이 어제 대규모 폭발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살던 주민들이 모두 피신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이 반경 보통 한 3km에서 5km를 위험지구로 보는데 아마 여기는 한 7km까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화산 폭발이 대단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 화산에서 폭발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센지는 거기서 날아드는 그 돌멩이를 피해서 이 주민들이 피했다고 하는 뉴스만 봐도 이 화산의 폭발이 엄청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 정치권의 최대 이슈의 하나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요,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콤파스 신문은 오늘 토픽 제목을요,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정의의 대변자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걸 원어로 그대로 말하자면 머난티 학김 MCA, 그러니까 MCA는 헌법재판소의 준말입니다. MCA 자디 쪼롱까딜란, 쪼롱까딜란이라는 것은 정의, 그러니까 까딜란은 정의고요. 정의의 대변자, 쪼롱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요, 단순히 법조문만 가지고 이것을 재판할 것이 아니라
이 재판의 본질적인 정의,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런 재판을 요구하게 된 그런 정의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인도네시아 국민들도요, 우리나라처럼 그 하버드 대학 교수이자 정치 철학자가 쓴 그 사람 이름이 마이클 샌델인가요? 예, 그분이 쓴 책, 그러니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근현대적 윤리학, 그리고 정치 철학 책을 이 사람들도 좀 봐야 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시 우리나라 보면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당시에 보면은 뭐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런 사법적인 판단보다는 이정미 재판관인가요? 그분이 이 헌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탄핵이다.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건 좀 너무 나간 거죠. 법적인 어떤 그 판단보다는 이거는 그냥 자기들의 그 주장,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대적인 주장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인도네시아는 그런 것, 그러니까 어떤 법조문만 가지고 해석하기보다는 이것이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라기보다는 좀 더 그 상황적, 헌법과 상황에 맞는 그런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프라보 기브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헌법재판소 앞에다가 이 화환을 갖다 늘어놓고 있다고 해요. 그 화환에 써져 있는 내용을 보면은 까미둥구 데디카시, 그러니까 영어로 데디케이션이죠. 어떤 헌신에 대한 것을 기다립니다. 기다린다, 기대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또 다른 화환에 보면은 브라보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라는 그런 쓴 화살들도 늘어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브라보 당선 예정자는요, 자기 지지자들을 향해서 다른 장소와 거리에서 어떤 시위나 어떤 행동도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런 화환들을 모두 치워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는요, 한동훈 그 당시 한동훈 법관의 화한 정치하고 아주 비슷한데요. 이런 현상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라보 당선 예정자의 주문은 우리나라의 개딸들인가 하는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이재명이 이제 좀 그만두세요라고 주문했던 것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제하라고 하는 말을요, 그 개딸들은 그걸 반대로 해석을 하고 더 강력한 시위를 보내고 더 지지를 보냈기 때문에요. 아마 브라보 당선자의 주문도 이런 것을 목적을 두고 말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일면 하단부에 보면요,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다는 기사도 있고요. 또 이란이 또 다시 그걸 보복한다는 기사도 있고, 그런데 다 추측성 기사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수룩하게 이렇게 내가 공격합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일종의 선전포고가 되기 때문에 전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리는 만무하고요. 여기에 제목을 죄송합니다. 제목만 보면요, 미국이 나와 있는데요.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
니네들이 공격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추가 제재를 더 가하겠다 하는 그런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만났던, 내가 거래하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 이란 무역업자가요, 제가 이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발음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라고 해요. 액센트가 좀 뒤로 가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ANT 그룹이요. 이제는 인도네시아로 발을 뻗치고 있나 봅니다. 말레이시아의 터치고, 고속도로 같은 말레이시아를 지나가다 보면은 터치고라고 하는 것이 오래전에 설치됐고요. 타일랜드에는 트루만이라는 바코드 혹은 QR코드 페이먼트 시스템이 나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쓰는 카카오, 거기에도 우리나라에는 카카오페이가 이 사람들하고 합작을 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시장으로 이 ANT 그룹이 진출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ANT 그룹이 인도네시아로 진출하려고 하는 거는 알리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알리페이는 뱅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규정에 어떻게 하면은 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는 로컬 업체를 찾아서 협력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네시아 신문에 특이하게도요, 일본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아예 돈을 좀 더 많이 쓰라고요. 사쿠라 축제가 끝나니까 이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골든 타임 관광 행사를 벌이고 있다고 해요. 그런 기사가 인도네시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처럼 인도네시아도 지방 주민들, 지방자치단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라면은 이런 관광 상품을 계속해서 내놔야 한다는 그런 권고에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요, 지금은 일본은요 환율 때문에 가장 여행하기 좋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쓰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맞지 않는 기사 같아요. 어제 제가 존경하는 우리 DS 박사님도요, 오늘 오후 비행기로 일본에 가신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은 일본이 지금 아주 쉬기에 아주 좋은 나라 같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누가 언제 가도 불편함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니까 그럴 수는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사정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요, 어딜 가나 지저분하고요, 아주 기분 나쁜 일만 생기는 게 관광지의 생리죠. 인도네시아가 외국인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를 하려면요, 관광지 주변부터 위사따라고 하는 곳을 깨끗이 하고요, 내부 시설도 좀 현대적 시설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외국인이 와서도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개발하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기분 나쁜 일은요, 외국인과 내국인을 차별해서 입장료를 받는 건데요. 손님을 한 대여섯 명 데리고 가서 입장료를 내려고 하면은, 아니, 이거 더블을 더 내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좀 개선을 해야만 외국인들이 관광지를 많이 찾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자, 벌써 이러다 보니까요, 마무리 들어가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과가 금값이 됐다고 하면서 또 올해 사과도요, 엘니뇨 때문에 더 비싸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엘니뇨라는 게 대체 뭐길래 그런 전망을 하는 것인지 참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엘니뇨라는 거는요, 미국을 기준으로 볼 때 서쪽,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 쪽 서태평양 바다에 수온이 올라가는 현상, 평균보다 더 올라가서 더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쪽 바다의 온도가 높아지면요, 비가 많이 오거나 가뭄이 길어진다고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래서 농사가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기후가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요, 태평양 서쪽 끝단에 있고요. 인도네시아는 끝단도 끝단이지만은 지구의 남동, 그러니까 적도를 지나서 지구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엘니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만약 그게 크게 받는다고 하면요, 일본의 사과도 농사가 안 돼야 되고요. 또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는 더 나빠서 뭐 이게 농사도 안 되고 팜 농사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들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요, 미국의 그 태평양 그 수온이 또 급격히 내려가는 현상, 그러니까 이게 차가워지는 현상을 라니냐라고 말합니다. 또 라니냐가 오면요, 냉해를 입거나 겨울에 춥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추위가 되는 거죠. 또 여름에는 뭐 지금 벌써 그 라니냐가 오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여름은 시원해져야 맞는 겁니다. 근데 시원해지면은 또 농사를 지을 때 냉해를 입는다고 하는 거죠. 뭐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하지만 지구는 이런 현상이요, 오랜 수만 년 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저 거기에 맞춰서 농사를 지으면 될 것 같은데 올해는 벌써 라니냐 현상으로 전환됐다고 해서 문제고, 또 어떤 때는 그 엘니뇨 현상 때문에 가뭄이 길어지고 온도가 올라갔다고 해서 이렇게 문제라고 하고 있으니까 참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더 기상학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여러분께 확실하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온이 올라가면요, 이 사과를 꼭 대구 같은 데서만, 대구나 제가 있는 상주 같은 데서 재배할 게 아니라요, 저 중부지방, 강원도 북쪽지방 혹은 북한으로 넘어가서 재배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남쪽 지방은 열대지방, 열대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거기는 뭐 빠빠야도 재배를 하고 바나나도 재배를 해서 수입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대체 농작물이 재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가뭄이 오래 지속되면은 우리나라 같이 저수지에서 물을 퍼다 쓰고, 또 물이 없는 데는 관정을 파서 또 물을 갖다 쓰면 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그거는 참 문제입니다. 그러나 산사태라든지 침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죠.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가뭄이 길어지면요, 산불 조심을 하라고 매일같이 방송을 하고요. 또 제 핸드폰에 보면은 그 경고가 계속 날라옵니다. 인도네시아도 이런 거를 계속 날려야죠. 이런 걸 조심하라고 캠페인을 벌이면서 엘니뇨다, 라니뇨다 하는 말을 하면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엘니뇨와 라니냐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내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